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미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외곽 부분에 어떻게 라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지 한 장하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아래 하단에 공유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컴포지션을 제가 하나 이렇게 1920에 1080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이미지를 가지고 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한테 이 사이드 부분에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레이어의 레이어 스타일, 여기에 보시게 되면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 스트로크를 적용을 하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속성이 나타나고요. 레이어 하단의 스트로크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색상이나 아니면 이 라인의 두께 그리고 투명도 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라인 자체를 움직이거나 길이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부분, 이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렌딩 모드에 가게 되면 어드밴스의 블렌딩 여기에 가게 되면 필 옵션 있잖아요. 이 채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100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밑에가 뚫린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얘 라인을 우리가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패스를 이용해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따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있죠. 자, 어떤 거냐면 이펙트에 가게 되면 제너레이트에 베가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적용을 하게 되면 벌써 라인이 이렇게 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라인들이 굉장히 짧게 돼 있죠. 짧게 돼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길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 부분에서 세그먼트, 지금 얘가 32로 돼 있잖아요. 얘를 여러분들이 1로 바꾸게 되면 하나로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로테이션 값을 이런 식으로 줘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색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께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서 만들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부분이 굉장히 뿌연 느낌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뿌연 느낌이 만들어질 때는 여기에 하드니스 값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부드러운 부분이 좀 없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베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에 적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이미지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조금 전에 제가 준비해 놓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파일을 이렇게 인풋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 파일은 벡터 파일이라서 깨지지 않는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얘를 라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라인만 살아남게 하고 싶으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와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여기에서 쉐입 레이어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여기에 크리에이트에 가게 되면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벡터 레이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 레이어로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비디오 아이콘은 꺼지고요. 그리고 위에 벡터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필 안에 채워진 컬러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일단 물음표가 떴어요. 자, 이건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자, 여기다 제가 2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값이 적용이 안 되죠.
자, 이렇게 값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라인이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레이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레이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자, 여기에 컨텐츠 안에 그룹 1서부터 5까지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얘들을 보게 되면 필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데 지금 보면 스트로크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라인에 대한 값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컨텐츠 선택하고 이 우측에 보면 애드라고 있죠. 여기 메뉴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 있잖아요. 스트로크를 적용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속성이 나타나고요. 이 속성이 나타나면서 상단에 아까 물음표 떴던 게 없어졌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2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하얗게 뭔가 생성이 됐죠. 자, 이게 이제 라인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라인에 대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시를 플러스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점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 사각형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이 라인을 도트로 만들고 싶어요. 도트로 만들려고 하면 이 부분이 원형의 점으로 해서 쭉 이어진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대시를 추가하고 이 대시에서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를 0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0으로 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 보이잖아. 잘 안 보이는 라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도트 형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여기에 라인 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뚜껑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라운드로 만들어 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갭 있잖아요.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띄워주게 되면 이게 도트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라인이 지금 너무 두꺼우니까 얘 두께를 제가 10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휠을 제가 없애서 도트가 이렇게 보여지게끔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들로 만들 수 있고 얘의 간격을 좀 더 좁히고 싶으면 여기에 갭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도트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도트가 아니고 내가 라인을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일단 여기 다 뺄게요. 이렇게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에 add에 가게 되면 트림 패스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전에도 했었는데 트림 패스를 이용을 해서 라인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점과 엔드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길이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옵셋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의 끝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스트로크에 가게 되면 태퍼 있잖아요. 태퍼를 이용을 해서 시작점이나 끝 지점의 두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의 랭스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부분은 넓고 이렇게 좁아진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엔드 부분도 여러분들이 줄이게 되면 엔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쪽으로 날카롭게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한쪽이 이렇게 둥근 형태로 움직이면서 만들 때는 한쪽의 값을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일러스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벡터로 만들어서 라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내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일러스트레이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죠.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가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로 왔고요. 조금 전에 복사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파일들은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여기에 새로운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요. 솔리드를 하나 만들죠. 여기에 색상은 제가 검은색으로 일단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검은색으로 해놓고 여기에 컨트롤 V 패스트 붙이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투명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검은 솔리드에 마스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6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마스크에다가 또 라인을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자, 얘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이펙트에 가게 되면 제너레이트에 가게 되면 스트로크라고 있어요. 이렇게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라인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맨 앞부분에만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이펙트를 적용을 했을 때 마스크를 1번만 사용을 한 게 되죠. 그래서 내가 2번을 쓰겠다 그러면 2번에만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전체 마스크의 라인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올 마스크.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전체의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색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딱딱한 정도 이런 거 조절을 하고 부드러운 정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스타트와 엔드점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서부터 이렇게 생겨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형태를 하려면 이렇게 엔드를 0에서 100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지는 형태도 만들 수 있겠죠.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자, 그리고 지금 형태에서는 자, 여기가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인데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페인트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On Transparent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부분이 투명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엔드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전체가 글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한 글자마다 시작해서 글자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스트로크 시퀀스라고 있어요. 얘 체크를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엔드 값을 움직여 보면 각각의 레이어, 각각의 마스크에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키를 잡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법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